아니 투싼 신형이 내년 1월에 나온다고? 에이 그럴리가. 오 뭐야 실내 다 바뀌었어? 하지만 현대가 만드는 SUV는 어림없지.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산차 뭔지 아세요? 아반떼? 아니 아반떼 아니야. 스포티지? 아닙니다. 투싼입니다. 전체 국산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지난달에 3,000대 팔았잖아요. 12위입니다. 스포티지는 5,400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위. 야 이거 차이 많이 나네요. 거의 2배야. 근데 세계 시장에서 보면 투싼은 아반떼도 제치고 스포티지도 제치고 단연코 1등 차량으로 올라서 있는 자랑스러운 국산차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토요타, 폭스바겐 전혀 부럽지 않은 차입니다. 투싼은 특히나 미국에서 인기가 대단한데요. 미국에서 판매량을 보면요, 올해 9월까지 15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아반떼하고는 4만 5천 대 차이, 산타페하고는 5만 7천 대 차이가 납니다. 디자인 멋지고 가격 괜찮고 게다가 파워트레인도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뭐 다 있고 해외는 심지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솔린, 디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요거 좀 그리고 핸들 디자인 요거 좀 전면 그릴 요거 밤에는 좀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판매가 조금 주춤해졌어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포드 익스플로러가 갑자기 투싼을 추월하면서 투싼 6위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제 투싼에 아쉬웠던 점들 전부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투싼으로 거듭났다고 하니까요. 투싼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나올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위장막 사진을 보죠. 오, 지난 투싼 디자인이 워낙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디테일들은 꽤 많이 수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보면요, 일단 그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그릴을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죠. 처음 나왔을 때 와 대단했습니다. 르필루즈 콘셉트 있잖아요. 요 그릴이 투싼에 들어가는 그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정말 뜨거웠죠. 사람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기는 한데 램프를 켰을 때 조금 어색한 점이 있긴 했어요. 약간 좀 순박하달까? 근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바뀌는 그릴을 보면요, 기존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애가 뭐랄까 좀 못되게 변했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까지 가서 시승해온 픽업 트럭 있죠?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하고 조금 더 많이 닮은 느낌이에요. 훨씬 더 터프하고 기존엔 약간 도시명 SUV였다면 이제는 오프로드 SUV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훨씬 강인하고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느껴지네요. DRL이 예전처럼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아니라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보여지네요. 전에 촘촘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아니면 눈썹처럼 이렇게 보여서 헤드램프가 켜지고 나면 동그란 눈동자 같고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웃긴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듬성듬성해지니까 강인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네요.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패턴은 이전에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는데 이젠 확실히 각진 느낌으로 짝짝 이렇게 갈라져서 훨씬 인상이 강해졌네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MFR LED 헤드램프였는데 이제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로 바뀌었네요. MFR 헤드램프라는 게 뭐냐면 반사식 헤드램프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판이 있고 그 위쪽에 LED를 켜면 그럼 이게 반사돼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뭐 별 문제는 없긴 한데 보기에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램프였습니다. 미국 IIHS에서 헤드램프 등급을 푸어를 받게 됐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등급을 위해서라도 이 반사식 LED 램프를 버리고 이렇게 프로젝션 LED 램프를 새로 넣어준 것 같고요. 디자인에서도 훨씬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헤드램프 번쩍번쩍하게 나온 거, 와 사진도 잘 찍었다. 범퍼 가운데 잘 보면 레이더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를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사진 보면 레이더 있어야 될 부분이 가려진 차도 있는 거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는 기본으로 넣어주진 않을 것 같고 옵션으로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오면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위장막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투싼에 있었던 측면 라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페이스리프트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 있는 이 라인들, 이거 굉장히 근육질이기도 하고 차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서
있어서, 그리고 미래적인 느낌도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요건 아마 가장 저렴한 트림의 휠인 것 같고요. 2565R17. 요거라면 조금 작긴 작다. 근데 미국 환경에서는 요게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스팔트 도로를 한번 달려본 분들 아시겠지만 도로가 막 푹푹 패여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형편없는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휠이 조금 더 작아야 좋고, 그리고 오프로드로 산길을 올라간다거나 할 때도 그런 휠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오프로드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지기 때문에 아마 휠을 상대적으로 좀 작게 가져가는 면이 있어요. 자, 후면으로 넘어가 보죠. 후면에선 정말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존하고 비슷한 형태의 테일램프 잘 적용할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 방향지 시등이 요게 좀 아쉬웠죠. 왜냐면 이게 위치도 좀 낮은 데다가 이거 옵션 아무리 붙여도 LED로 되지가 않아요. 계속 벌브 타입이어서 꿈뻑꿈뻑 하는 모양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사실 스포티지는 LED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급인 코나도 LED입니다. 얘만 벌브였거든요. 이제는 좀 버릴 때 된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에선 당연히 LED로 바꿔주겠죠? 네, 바꿔줄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 일체형 디스플레이, 심지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투싼에 들어옵니다. 와, 이거는 거의 산타페급 아닌가? 산타페에 있어야 될 것들이 투싼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센터 디스플레이, 요거 좀 아쉽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셨었는데요. 특히 계기판은 기존의 10.25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 요거 디자인도 문제인데 각도도 좀 애매하게 누워 있습니다. 왠지 이게 누워있는 게 여기 그럼 버튼 누르면 세워지는 거야? 안 세워집니다. 그냥 디자인이 원래 이래요. 이래서 모두가 좀 당황했던 그런 디스플레이였죠. 위쪽에 가림막도 없잖아요. 빛도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딱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인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심지어 깡통 모델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야, 이게 실화냐? 진짜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실제로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야, 이 바늘 계기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센터 디스플레이도 문제가 심각했죠. 일단 위치가 너무 어정쩡해요. 약간 운전석에서 눈을 좀 아래로 봐야 돼. 최근 들어서는 디스플레이 다 올리는 추세잖아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다 올리고 송풍구를 오히려 아래로 내리거나 송풍구를 좌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송풍구가 위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있고, 이런 차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티볼리 정도? 이렇게 송풍구가 위에 있어서 좀 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현대차 전체에서 투싼만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죠. 이상하게 우리 가족인데 우리 가족은 안 닮고 엉뚱한 집 아빠를 닮았어. 옆집 아빠를, 저 아빠를 왜 닮았지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센터 디스플레이. 당연히 이상하죠. 디스플레이 하단도 보시죠. 하단을 보면 단축키 버튼, 공조장치 버튼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버튼인 것 같지만 버튼이 아니야. 터치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터치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아니 디스플레이에 터치식으로 있어야지. 그냥 터치식으로 있고 구획 같은 거 나눠져 있지도 않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터치를 막 나열했으니까 터치 버튼이 무려 28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이글로시예요. 그래서 누르면 다 지문이 남죠. 당연히 이상하지. 근데 드디어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버튼들도 아마 실제 버튼으로 좀 개선될 것 같으니까 정말 환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최신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 다 12.3인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당연히 들어오겠죠. 왓챠, 웨이브, U 플러스 TV, 무선 카플레이 지원할 거고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해주는 거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겠죠? 네. 그리고 실내 포착된 사진을 조금만 더 보면요, 핸들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 잘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아우디 핸들을 살짝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잘못 따라했어. 아우디처럼 멋있게 따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런 핸들이었거든요. 이제는 모양이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사진이 좀 멀리서 찍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산타페 아니면 코나 핸들하고 비슷한 핸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파워트레인도 어느 정도 나왔죠. 원래 투싼은 파워트레인 부자입니다. 180마력 내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 있고요. 184마력 내는 2.0L 디젤 엔진 있습니다. 230마력 내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도 있어요. 좋죠. 이만한 차에 230마력이라니 너무나 풍부한 출력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요 1.6L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으로 전기 꽂으면 전기차처럼 탈 수도 있고 장거리 갈 때는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전기 꽂아서 전기의 힘으로 얼마나 갈 수 있냐? 53km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지간한 직장인들 출근이 5-6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고 그냥 출퇴근 가능하다 이런 정도였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기존 파워트레인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디젤은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국내에 플러그인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로도 좀 전환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 있으니까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한 가지 정도 더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 230마력 나한테 너무 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나타에 들어가는 그냥 2.0L 하이브리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해주고 그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신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 사실 잘 모르죠. 근데 현행 투싼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 투싼의 가장 저렴한 모던 모델이 2,603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옵션을 다 붙이게 되면 3,583만원이 돼요. 다 붙여도 3천만원대 중반. 와, 요즘 들어서 이런 착한 가격의 SUV 별로 없죠. 스포티지하고 비교해보면요 시작 가격은 스포티지가 70만원 정도 오히려 쌉니다. 가장 풀옵션으로 다 집어넣어도 스포티지가 3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하고 투싼을 비교해보면 투싼이 더 저렴한데도 판매량은 훨씬 더 적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투싼 가격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다 모든 옵션을 다 붙이면 3,61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싼이 지금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쌉니다. 크기도 더 크고 옵션도 더 많고 기능도 더 훌륭하고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둘이 투싼이 한 반등급 정도 위의 차 같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투싼이 더 저렴한 차입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모델이죠. 물론 이건 가솔린 기준이고요. 하이브리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3,027만원부터 모든 옵션을 다 더하면 4,291만원 상당히 비싼 차가 되죠. 사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한 3,600만원 정도에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3,600 괜찮은 가격이지만 하이브리드면서 가격대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해놓은 파워트레인은 하나쯤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그럼 가격을 얼마나 올릴까? 투싼이 그렇게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우리나라가 투싼이 해외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면 스포티지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차가 나와도 기아는 왠지 SUV를 잘 만들 것 같고 현대는 이상하게 세단을 잘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80년대에 기아는 SUV만 만들고 현대는 세단만 만들었기 때문이긴 한데 그로부터 벌써 4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참 사람들의 선입견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투싼 당연히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격 안 올려주실 걸로 믿고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모델 Y 한번 보세요. 요번에 리프레시 하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1초나 줄였는데 게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넣었는데 휠도 바꾸고 다 바뀌었는데 가격을 동결했잖아요. 이런 정도 해줘야죠. 투싼도 가격 올릴 생각 하덜 마시고 동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싼 언제 나오는 차냐?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내년 첫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르노도 신차를 내놓죠. 정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SUV로는 거의 최강자가 아닐까 하는 차가 내년에 나올 텐데요. 스포티지도 만만치 않게 버틸 겁니다. 준중형 SUV 1위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텐데요. 투싼은 정말 중요한 차죠.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현대차를 비로소 인정해준 바로 그 첫 차. 미국에서도 달라진 현대를 다시금 깨닫게 했던 바로 그 차. 가장 현대다운 자동차. 그게 바로 투싼인데요. 이 투싼 국내에서도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가격 동결 아예 인하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치열해지는 준중형 시장에서 현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